자, 17강 모래점토로 만든 하르방. 제주도.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는 조금 더 이국적인 분위기가 있는 지방이죠. 그래서 섬.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문화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돌하르방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각? 그 문화 안에 있는 문화권, 그 지방문화색이 두드러지는 그런 예술품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번 새롭게 만들어보자 했던 건데, 돌하르방을 만드는 활동을 저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하르방을 만들어 볼 건데, 일단 그 질감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게 그 재질이 그 화산으로 인해서 생긴 화산석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그 작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감을 어떻게 살려볼 수 있을까 하다가 고민 끝에 뭐 이렇게도 알아보고 저렇게도 알아보니까 그 모래점토라는 게 있더라고요. 밀가루하고 모래, 생모래를 섞으면 점토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건 원래 조각상이었지만 깎아서 만드는, 원래 이렇게 돌이 있고 그걸 깎아서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유연한 재료를, 점토 같은 재료를 가지고 빚어서 만드는 거는 소조라고 하죠. 그 차이점도 설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지만 비슷하게 한번, 창의적으로. 그래서 재료를 그렇게 유연하게 씀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향상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 재료를 보면 밀가루가 있고 목공풀이 있고 생모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 돌하르방이 검정색을 띠기 때문에 지금 검정색 생모래를 사용을 했는데, 선생님이 하르방이 아닌 다른 거를 만드실 거라고 하면 빨간색 생모래 쓰셔도 되고 하얀색 생모래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굳이 우리 동네 검정색 생모래가 없다 하시면 차라리 흰색 생모래를 쓰신 다음에 물감을 조금 섞으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밀가루에다가 밀가루 한 컵에서 한 컵 반 분량의 생모래가 이 정도 그 통에 들어있거든요. 그게 몇 미리짜리 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통짜리를 그냥 다 부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 컵 반에 한 통 정도의 비율로 해서 그 목공풀은 아빠 숟가락이라고 하는 그냥 식사용 숟가락 정도 되는 그걸로 한 스푼 정도만 목공풀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거 물 반죽을 하시는데, 반죽을 할 때는 그 되기가 어느 정도 돼요? 물어보시는데, 그 지점토 정도 되기면 돼요. 질기 정도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질기로 반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하고 처음부터 만드는 과정 다 같이 하면 너무 신나요. 좀 부담되시면 차라리 야외에서 이렇게 반죽해서 교실로 들어가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는데, 완성된 점토 반죽을 이제 우리가 다른 클레이 쓸 때처럼 똑같이 떼어서 뭔가 형태를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따가 실기 시간에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제주도 돌하르방 같은 경우는 조금 머리 부분이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통이 무게가 조금 있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붙이시면 안 되고요. 따로따로 붙이신 다음에 본드를 이용해서 따로 이렇게 올려서 붙여주셔야 되는 건 있어요. 불편한. 그 다음에 이거 몸통을 만드실 때 너무 뚱뚱하고 두껍게 만드시면요, 이게 나중에 밀가루라 그런지 약간 팽창하는 게 있더라고요. 발효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조금 속에 있는 수분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정도만 하세요. 그게 어느 정도 될까요? 요 정도 될까요? 요 정도? 그래서 한 요구르트병 조금 큰 거 있죠? 큰 요구르트병 정도의 두께의 몸통 정도면 빨리 빠져나가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점토를 가지고 또 그 재질을 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을 해봤더니, 고인돌도 만드니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고인돌 같은 경우는 독후의 역사와 관련된 독서를 하신 다음에 독후 활동으로 그래서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냥 만들기도 쉬워요. 그냥 꾹꾹 잡아가지고 그냥 위에 얹어서 세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더 좋으려면 여기 밑바닥에 뭔가 우드락이나 이런 콜크 우드락이나 이런 거 깔아주셔가지고 정말 배경까지 구성을 해주시면 더 근사하겠죠. 그런 건 이제 전시나 이런 걸 목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럴 때 하시면 더 좋겠죠. 또는 그 돌도끼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시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미래의 발견은 바퀴화석이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화석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화석을 지금 한번
3000년도에 발견되는 화석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해서 만들 수 있고, 무궁무진해요. 요 재질 가지고서 어떻게 해볼까 실험도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색깔을 밀가루 점토 만들었을 때, 어떤 모래 점토로 만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도 자꾸 실험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이 점토 만들어 보시고요. 지금부터 하르방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새로운 점토를 써보려고요. 저희가 지점토 많이 써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기존 시중에 나와 있는 점토가 아니고 점토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토를 밀가루와 재료 보시면 밀가루 먹는 재료인데 아이들 왜 이렇게 요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밀가루도 한번 사용해 보고요. 이렇게 한번 만져보기도 하세요. 그래서 느낌이 어떤지 얘기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색깔 모래예요. 이거는 문구점에서 팔아요. 생모래. 그래서 생모래가 그냥 모래라고 하면 하얀색 약간 베이지톤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감을 약간 색상을 입힌 모래가 팔거든요. 그래서 미술 도구로 파는데 이런 거 옛날에 그런 것 많이 해보셨을까요? 풀 그림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뿌린 다음에 털어내면 풀 묻어있는 부분에만 모래가 딱 이렇게 붙어있죠. 그런 거 많이 해보셨을 텐데, 모래가 그거 말고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렇게 방법도 한번 제시해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이런 반죽, 요리 비슷한 이런 반죽 놀이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이 점토, 그러니까 모래 점토를 만들어서 하루방을 만들 거잖아요. 그 하루방의 그 질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현무암 질감하고, 뭐라 그래, 돌의 그런 질감하고, 지금 저희가 굳혀놓은 상태의 그 질감이 이거 돌로 만든 거 아니야? 라는 착각이 일 정도로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점토를 만들고서, 그거 하기에 딱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루방을 만들게 됐는데, 또 점토를 만들면서 다른 거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또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마나 이제 볼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반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넓은 그릇 하나, 바가지 뭐 이런 거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율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런 생모래 한 통 정도면 밀가루가 종이컵으로 한 컵 반 정도 있으면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비율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컵 반 정도 넣고 치우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하루방이 약간 검정이잖아요. 그래서 검정색 생모래를 한 통 다 넣을게요. 비율 선생님들께서 해보시면서 난 이게 더 좋을 것 같으면 조금씩 바꾸셔도 괜찮아요. 무슨 제가 제빵하는 레시피 아니니까요. 조금씩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 이게 서로 잘 이렇게 뭉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목공풀이죠. 목공풀을 아빠 숟가락으로 한 숟갈 정도? 완전 요리 프로 같죠 지금. 아이고.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래요. 방구 꼈다고. 풀이 방구 꼈어요. 자, 이렇게 아빠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풀이 거의 다 됐나봐요. 네, 넣고요. 그 다음에 물을 이제 붓고서 정말 만두피 비듯이 반죽을 할 건데 이 물을 한꺼번에 넣지는 마세요. 물의 비율은 선생님들 하시면서 저처럼 이렇게 그냥 재료 넣고 물 바로 넣으셔도 되고 재료끼리 먼저 섞은 다음에 넣으셔도 되는데 풀이 들어갔기 때문에 재료끼리 섞으면 약간 뭐랄까 이렇게 부분 뭉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을 넣으시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손가락으로 저어서 이제 농도를 보시는데 이 지금 질기 정도는 시중에서 파는 점토 생각하시면서 만드시면 돼요. 반죽을 하시면 돼요. 시중에서 파는 지점토, 우리 많이 써봤던 지점토의 질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반죽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뭉치는 거예요. 요거를 하면서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라 해요. 부들부들한데 우리가 먹는 걸로만 생각했던 밀가루와 못 먹는 걸로 생각했던 모래가 만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재미있어라 하고, 그리고 이게 돌로 변할 거라고 하니까 그것도 되게 흥미로워요. 돌하고 비슷한 질감은 변할 거니까 흥미로워하고요. 이 정도 하니까 지금 저도 덜 뭉쳐졌어요. 그럼 여기 대해서 조금씩 이제 물을 넣어가면서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또 그러면 이제 밀가루 더 넣긴 하면 되는데 그래도 맞춰가는 게 조금 더 일이 수월하니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봐가면서 아니면 중간에 선생님이 옆에서 부시면서 물을 조금씩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아이들 힘이 없어서 잘 못 뭉쳐요. 그러면 끝에는 분명히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끈적끈적한 걸 만들면서 아이들이 이래요. 선생님 손 어떡해요? 끈끈해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질감을 좀 촉감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는 이렇게 계속 치대면 치댈수록 너의 손이 깨끗해진다고. 왜냐하면 손에 묻어있는 게 반죽에 이게 깔끔하게 다 옮겨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그런 배려도 선생님한테 좀 필요하세요. 왜냐면 그 아이는 그러면 이게 싫어가지고 그러면 이런 재료들을 만지는 건 한 번도 못 해보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 닦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 손 닦자 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 그걸 이겨내고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자꾸 옆에서 동기도 부여해주시고 자극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주시고 하면 아이가 이겨낼 수 있겠죠. 사실은 제가 지금 이거를 일어나서 하는 게 힘을 더 받치면서 할 수 있는데 앉아서 반죽을 하려니까 조금 저도 힘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양손을 써가면서 할 수 있죠. 그러면 좀 힘이 덜 드니까. 자, 이렇게 반죽을 치대고 하면 지금도 지금 보시면 색깔이나 이런 거 보시면 느껴지세요? 좀 돌의 느낌이 슬슬 나오고 있죠. 주변에 까만색 생모래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하얀색 생모래 사신 다음에요, 검정 색깔 아크릴 물감이나 뭐 수채화 물감은 조금 많이 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조금 색소를 넣으시고요, 반죽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냥 시중에 까만 모래가 구하기 쉬워서 여기다가 뭐 반짝이 가루 좀 섞으셔도 되겠죠? 그럼 돌이 좀 빛나겠죠? 근데 하르방이나 이런 거 보면 그렇게 화려한 색감, 뭐 바짝바짝 빛나는 그런 돌의 질감이 아니라서 저는 그냥. 하지만 선생님들은 뭐 다른 걸 만드시는데 돌의 느낌은 났으면 좋겠는데 반짝이도 보이면 더 예쁠 것 같다 하시면 쓰셔도 되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반죽을 하면 아주 조금만 더 넣을게요. 한 숟갈 정도만, 티스푼으로. 자, 됐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점토가 완성이 됐어요. 점토가 완성이 되면 이거 가지고 이제 하르방을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세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라르방 그림을 딱 보여주시고요. 특징을 살려서 일단 코가 크고 머리하고 몸통이 있는데 몸통이 조금 길고 타원형이고, 그 다음에 팔이 손이 위아래로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머리에 관모를 쓰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서. 자, 이렇게 반죽이 됐어요. 오, 진짜 돌 같네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돌 같아요. 어디 그냥 개울가에 있을 만한 돌 같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조금씩 떼어서 우리 점토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냥 점토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먼저 이거 이따가 딴 거 할 거고요. 머리부터 얼굴이 되는 부분은 먼저 만들게요. 동글동글동글동글만. 가장 기본이죠. 손바닥에서 굴리는 건데, 이것도 아이들한테 굴려 그러면 애들이 이걸 또 잘 못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힘을 너무 주기만 하니까 이렇게 납작해지고 안 밀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손을 살짝 올린 상태에서 적당한 힘을 주고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돌려야 되죠.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그냥 이렇게 너무 미는 힘이 아니어도 살짝만 미는 힘으로 동그랗게 손바닥을 그리면, 원을 손바닥 위에서 그리면 이렇게 얼굴이 나와요. 자, 이게 뭐가 됐어요? 얼굴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를 만들 거냐면 이제 머리에 쓰고 있는 관모를 만들 건데, 그 특징을 보면 약간 이렇게 둘레 이렇게 띠 둘러져 있고 위에 이렇게 뭐라고 되죠? 약간의 동그란 꽃갈 모양처럼 돼 있거든요. 그거는 또 어떻게 만드냐? 동그라미 만든 다음에
하면서 살짝 갈라지면 물을 좀 넣으세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고 살짝 위를 클레이에서 당근 모양 또는 물방울 모양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동그랗게 한 다음에 한쪽 가운데가 아닌 한쪽 끝을 왔다 갔다 힘도 줄 필요 없어. 그냥 손만 얹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당근 모양 또는 물방울 모양으로 변해요. 그럼 요거 놔두고 요걸 이제 이렇게 놓고 넓은 쪽으로 살짝 밀면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다듬 해주는 거. 이 주변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근데 이것도 좀 길이를 이렇게 보시면서 맞추시고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끊으면 되죠. 근데 이게 딱 붙으면 좋은데 혹시나 떨어질까봐 싶어서 이게 시중에서 파는 점토가 아니고 우리가 만든 거라서 혹시 떨어질까봐 이거 아까 없었죠 거의? 그냥 더 있어요. 목공풀을 쭉 짜서 주변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얘도 이 상태로 굳혀요. 이 상태로 좀 놔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로 눈 2개. 눈 얼마큼 해요? 아이들이 물어요. 저는 그러면 밥 속에 들어있는 까만 콩만하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까만 콩만하게 해. 그럼 이제 아이들이 조금 그 콩을 크기를 기억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또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콩.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눈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근 모양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굴리고 한쪽 끝을 이렇게. 그러면 우리 왜 도톰한 벚꽃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마늘코 모양, 조금 큰 마늘코 모양으로 해서 여기다 붙여주시고요. 코평수 넓은. 지금 살짝 안 말라서 보여드리고는 싶지만 흘러내릴 수가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목공풀 쭉 짜고 쫑쫑쫑 짜서 모자 올려주세요. 이왕이면 그 밑에 둘렀던 게 뒤쪽으로 안 보이게, 앞에선 잘 안 보이게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살짝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얼굴은 완성이 됐어요. 네, 몸통도요. 몸통도 쉬워요. 몸통도 덩어리 조금 띄신 다음에 살짝 말라서, 밀가루라서 왜 밀가루 반죽도 공기에 이렇게 내놓으면, 왜 만두 만들고 그럴 때 보면 공기 이렇게 비닐 속에 안 담고 이렇게 내놓으면 이렇게 겉이 마르잖아요. 이것도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쓰실 때 조금 겉이 너무 말랐다 싶으면 물 한번 이렇게 묻히시면 돼요. 저처럼 손으로. 이렇게 제소 가서 많이 보셨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뚝 놓으세요. 이건 뭐 이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쭉 이렇게 놓으면 돼요. 길쭉한 원기둥 비스무리한 모양으로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얹는 거예요. 근데 얹는데 머리가 너무 크네요. 지금 조금 더 넣어줄게요. 합체해줄게요. 못 버틸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커서. 자, 여기다가 놓고요. 그 다음에 얘도 밑에가 뭐가 있냐면 그 관모 옆에 둘렀던 것처럼 얘도 옆에 둘러줄 거예요. 그래서 지렁이 만들어서 주변을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물로 해도 붙긴 붙는데 나중에 떨어질까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 팔이 위아래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 손은 위에 있고 한쪽 손은 살짝 아래. 얘도 지렁이로 만드는데 지렁이는 지렁인데 물방울이 조금 기다란, 물방울처럼 생긴 게 그걸 기다랗게, 긴 물방울.
근데 끝을, 왜냐면 손을 만들었기 때문에 끝이 좀 넓어야 되고요. 이쪽이 어깨 부분이 좀 좁고 끝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꺾어주시면, 끝에는 뭐 해야 돼요? 도구가 있으시면 도구로 이렇게 손가락 갈라진 거 표시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손톱으로 5개 똥똥똥똥 갈라진 거 표시하고, 얘도 역시나 물로 쳐볼까요? 이렇게 붙이시고요. 하나 붙였고요. 얘도 이렇게 하고 니은자로 꺾어서 끝에를 넓게 만든 다음에 손톱으로 찌르세요. 그 다음에 팔이 반대가 됐구나. 이거는 윗손 반대편 팔이니까 방향 잘 보시고 물 바르고, 물 발라도 잘 붙기는 해요. 그래서 살짝 위로. 근데 나중에 떨어질까봐. 눈이 떨어졌네요, 슬슬. 이게 본드가 순간 접착제 쓰셔도 되는데 아이들이 그걸 못 쓰니까, 그럴 때는 안 흘러내리고 바로 그냥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목공풀이다 보니까 조금 흘러내리는 건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굽고 나면 딱딱하게 투명하게 잘 굽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혹시 목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 지금 보셨나요? 제주도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국적인 섬나라, 좀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제주도 가면 가장 많이 보이는, 어떻게 보면 미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생활 속에 있는 미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조각가, 소조 이런 개념을 굳이 모르더라도 이렇게 빚어서 만드는 거는 소조죠, 조소.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주도 가서도 그 생활 속에 있는 문화, 생활 속에 있는 미술품 감상하고 한번 수업해 보시는 거 좋고요. 요즘에 또 제주도 쉽게 가실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 안 가보신 분이 서운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또 많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고, 그래도 과거에보다는 그래도 많이 가보신 분들 많기 때문에 한번 제주도 문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시고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만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요. 뒤에다가 이걸 잠깐 받쳐 놓을게요. 아직 덜 말라서. 그 다음에 제가 요거 남은 거 이제 남잖아요. 남은 거 가지고 뭐 다른 걸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요런 수업만 생각을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뭐 다른 다양한 수업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요것만 또 생각하실까봐 제가 2가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굳었거든요. 얘는 이게 딱딱해요. 이렇게 딱딱해요. 거의 돌처럼. 이거 뭘까요?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강화도에 있는 거죠. 고인돌. 강화도에 있고 다른 지방에도 있는데, 이 고인돌, 그래서 지성묘라고 하는 이 고인돌 돌의 질감을 살려서 뭘 또 만들 게 있을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고인돌도 적합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역사 수업을 한번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역사 수업, 문화재 수업을 강한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아이들하고 상상력을 좀 동원을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지었냐면 미래에 발견되는 화석이에요. 우리가 화석이라고 하면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생물들이 죽어서 흙이나 돌이나 이 부분에 이렇게 눌려 있다가 그게 자국이 남아가지고 발견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있는 물건들이 몇천 년, 몇백 년이 지나서 화석으로 발견이 됐다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여기다 찍어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바퀴가 있다면, 장난감 바퀴 있다면, 그거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이거 지금, 모래 점토로 이렇게 꾹 눌렀다가 이렇게 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바퀴 화석이 되는 거죠. 이게 덜 말라서. 바퀴 화석이 되는 거죠. 점점 하루방 아저씨가 점점 주저앉고 있어요. 덜 말라가지고. 이거 선생님 요 상태로 지금 보시면 머리가 조금 무겁고 밀가루 다인 건 좀 무게가 좀 있거든요. 밑에가 계속 주저앉잖아요. 그럴 때는 머리 따로 몸통 따로 말리셔가지고 붙이셔도 돼요. 그게 조금 더 완성도는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 발견되는 화석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한번 찍어보시면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뭐 역사 수업도 되고요. 상상력, 독창적인 거 한번 생각해보는 거,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어떠한 미술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얘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은 통합교육의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재료도 있고요. 요렇게도 재료, 밀가루나 이런 것들로 쉽게 아이들한테 창의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썼고요. 그 주변에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 재들은 제가 선호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분이나 또는 좀 동네에 큰 문방구가 없다거나 아니면 미술 재료에 그렇게 좋은 정보들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쓰실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용성이 떨어지잖아요. 특히나 학교나 원이나 이런 데서 수업을 하실 때 그 주 거래처가 문방구잖아요. 아니면 거래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는 곳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되도록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주변에서 살 수 있는 것들로 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몇 가지 빼고는 웬만하면 다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근데 이거 하시면서 약간 요리하는 거랑 비슷하다 보니까 이거 먹으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일단 입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니까 모래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본드도 들었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걸 먼저 주의를 꼭 주셔야 돼요. 입으로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하루방이랑 고인돌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뭐 4,000년이나 3,000년에 발견될 만한 화석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모래 점토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요, 이 모래점토 파란색도 한번 섞어보세요. 어떤 질감에 어떤 거에 표현하기 좋겠다. 이걸 노란 것도 한번 섞어보세요. 이건 했더니 뭐 만들기에 적합하겠다.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때로는 요런 거, 파란 것도 해보고, 노란 것도 해보고, 빨간 것도 해보고, 검정색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그거 어울릴 만한 걸 만드는 걸로 해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엄마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선생님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사고를 하는지는 환경이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을 조금 마련해 주시면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더 무궁무진한 것들을 꺼집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자리 마련해 주시고요.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할 건데요. 선생님들께서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건 뭐예요? 만들고 나면 내 거로 어떻게 프로그램 실제를 운영을 할 거, 계획을 할 것인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걸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갖다 쓰시기보다는 부족하세요.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더 확장해서 사고하시고 이걸 이렇게 바꿔봐야지 저렇게 바꿔봐야지 아니면 이걸 그대로에 플러스 다른 과목 어떤 걸 해서 통합교육을 해봐야지 많이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새로운 거 가지고, 도움되시는 거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